반갑습니다. 재정학 12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3번 조세와 위험부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험 회피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볼게요.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세는 대체 효과를 통해 위험부담 행위를 감소시킵니다. 즉 위험 한 단위당 내가 얻을 소득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건데요. 따라서 대체 효과에 따라서 위험부담 행위를 감소시킵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게 되겠죠.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세는 소득 효과를 통해 위험부담 행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인데요. 위험부담 행위가 정상제면 양을 띠고요. 위험부담 행위가 열등제면 음을 띱니다. 정상제인 경우에는 행위가 감소하고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양이라면 대체 효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열등제라면 행위가 증가하겠죠. 손실에 따른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세 부과는 위험부담 행위를 증가시킵니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유생의 증감 여부는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로 윈드 정리에 의해서는 정부는 위험 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위험한 자산의 수익에 과세한 경우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하는지 물었어요.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음액값을 가지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때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합니다.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음액값이라는 건 열등제임을 말하고 행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 행위의 대체 효과는 행위의 감소이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면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하겠죠. 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볼게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에 과세할 때 소득 효과는 노동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요. 노동 및 이자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노동 공급 및 저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은 후방 굴절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하는 경우 위험 자산의 비중이 반드시 증가하죠.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가주택의 귀속 임대료를 소득 공제하는 경우 자가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럼 조세와 투자 볼게요. 신고전학파의 기업 투자 결정 모형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자율과 투자세액 공제율, 법인세율,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 조건에 대해서 볼게요. 가정으로는 자본재 구입 비용과 지급 이자 비용 이외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자본재를 구입하는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해야 되고 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일치해야 되고요. 모든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이 0이어야 되는 조건에서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금융비용 전액 공제를 허용할 때 그리고 조세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현금의 흐름 혹은 직접적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그리고 자본비용 상각의 현재 가치가 자본 구입 가격과 일치할 때에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현금 주회에서 과세한다는 거고요. 즉 구입 즉시 전액을 상각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발생할 비용의 현가합이 자본 구입 가격과 일치한다는 것은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에 관해서 볼게요. 가속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하락하고요. 물가 상승기에는 명목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높아서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차입자가 유리하다. 채권자는 불리하고요. 피쇼 효과에 의한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를 가산한 금액을 말해요. 투자세액 공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순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가 경비로 인정되면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가 낮아지고요. 적자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본재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볼게요. 첫해 이 투자에 대한 전액 감가를 허용한다면 자본재 구입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촉진되죠. 이자 비용의 송금 처리를 부인한다면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고요. 1과 2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촉진 효과와 위축 효과가 만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세액 공제가 투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본재 구입 비용이 감소하죠? 즉 설비 실질 구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는 투자 비중을 증대시킵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의 비용을 높이게 되죠. 토빈의 Q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외워주세요. 토빈의 Q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가속 감가상각은 실제 경제적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결손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계 실효세율 접근법에 의하면 한계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조세 부과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한계 실효세율 접근법에 관해서 볼까요? 한계 실효세율은 세준 수익률을
세후 수익률과 세전 수익률을 남은 그 률로 차감하는 률을 말합니다. 부과된 조세가 세후 투자 소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하는데요. 뭐라고요? 부과된 조세가 세후 투자 소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한다. 가속삼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한계 실효세율을 낮추게 되고요. 한계 실효세율이 0보다 작으면 조세가 투자를 촉진하게 됩니다. 0보다 크면 위축시키는 거고요. 법인세 부과가 기업의 투자 행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럼 볼까요? 한계 실효세율이 음액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가 투자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겠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하면 법인세 부과가 투자 행위를 촉진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삼각제도의 채택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추고요. 법인세가 부과된 후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투자 행위에 중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세가 투자에 미친 효과 볼게요.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일치할 때 기업의 적정 자본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본재 구입 비용은 즉시 경비 처리를 허용하고 지급이자 비용은 공제를 불허할 때 법인세는 기업 투자 행위에 중립적이게 됩니다. 이건 아까 위에서 봤었죠?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는 중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가 대부자금 시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자본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요.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요.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균형 이자율 또한 상승하고요. 가계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자율은 개인 저축에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죠. 자본 사용 비용 계산 볼까요? 자본의 시장 이자율과 경제적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이렇게 각각 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2%보다 커진다면 자본 사용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배당소득과세는 자본 사용 비용에 영향을 끼친다. 단기간에는 유보시키고 배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배당하게 된다. 따라서 영향을 끼칩니다. 법인세율이 20%보다 작으면 자본 사용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본의 시장 수익률이 10%보다 커지면 자본 사용 비용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률이 증가하면 비용도 커집니다. 률이 작아지면 비용도 줄어듭니다. 자, 5번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볼게요.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보면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완전한 경우에 기업 가치와 자본구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에 대해서 아무런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채택하고 있고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는요. 조세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조세가 없다면 최적 자본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조세가 있다는 가정을 완화하면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게 되죠. 법인세의 특성상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은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자본 구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부채에서 나오는 감세 효과는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 처리를 많이 받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12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봤고요. 다음 13장 개별 조세 이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